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폭스바겐 티구안입니다. 폭스바겐 라인업 가운데 가장 국내에서 지금 사랑받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죠. 그 모델의 이제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2세대 티구안이 팔리고 있었죠. 지난해에도 시승기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소개해드린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연식 변경 모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2019년도 하반기에 그 지소산화물 배출을 아주 대폭 줄인 새로운 디젤 엔진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 엔진이 탑재가 되진 않았죠. 하지만 이번 부분 변경 모델을 통해서 지소산화물 배출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인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국내에 도입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뭐 편의 기능도 개선된 부분도 있고 또 스타일링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있었죠. 오늘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그 티구안 같은 경우에 약간 네모반 듯한 이런 전면부 이미지를 좀 보여줬었는데 그것들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뒤쪽까지 날카로운 형상으로 바뀐 이런 헤드램프를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는 그냥 사각형 형태의 단조로운 형태의 헤드램프였죠. 거기다가 이 그릴 같은 경우에도 그릴 안쪽에 있는 이 라인이 추가가 되고 또 이 폭이 상당히 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그릴의 디자인도 헤드램프와 이렇게 겹쳐지는 듯한 이러한 형상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전면부 디자인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뀐 부분, 그리고 이제 하단으로 보면요, 기존에는 이쪽에 이제 안개등이 존재를 했었죠. 이 안개등이 사라지고 헤드램프가 이제 일체형으로 바뀌면서 하단부에 조금 더 디자인의 여력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공간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좀 더 볼륨감 있고 역동적인 형태의 이러한 프론트 범퍼 디자인으로 좀 변화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요, 이 주간 이 방향지 시승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흐르는 이러한 시그널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IQ 라이트라고 적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매트릭스, 아우디의 뭐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와 조금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차가 마주오는 경우에 헤드램프의 각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이제 프레스티지 트림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조향에 따라서 그 조향 각도에 따라서 헤드램프의 조사 각도를 좀 변화하는 이러한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닛도 상당히 좀 높이가 올라왔죠. 그래서 약간 좀 볼록한 이 형태를 보여주는 이러한 보닛도 기존의 티구안과 좀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타이어 사이즈가 좀 크긴 하네요. 피라리 스콜피온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며칠 전에 시승된 스포티 같은 경우는 18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됐었거든요. 물론 19인치까지도 확장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측면부에 보면은 이 사이드 가니쉬 같은 게 좀 추가가 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됐고, 뭐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이 측면부의 디자인의 변화는 크진 않습니다. 기존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자, 후면부로 가보면 후면부에서도 뭐 리어 램프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변화가 없지만 티구안이라는 그 차명이 요 아래쪽에 레터링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범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요쯤이었죠. 이제 배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노출된 배기구가 사라지고 깔끔한 형태로 이 리어 범퍼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참 이 티구안의 디자인, 폭스바겐 그룹이 선보이고 있는 이 차량들의 디자인을 보면은 상당히 좀 젠틀한 모습, 좀 깔끔하면서도 단정한 모습,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죠. 그래서 호불호가 크지 않다는 것이 뭐 기존에 이제 최근에 소개됐던 이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스포티지나 투싼 이런 차량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극적인 맛은 조금 더 떨어지긴 하지만 좀 신뢰감 있는 이러한 모습의 이 디자인들을 오랫동안 추구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티구안이 오랫동안 더 사랑받는 또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엔진룸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이 1.5 TDI 엔진 같은 경우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바로 지소산화물을 아주 80%까지 대폭 줄인 건데요. 사실 이 기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도 하반기에 개발이 완료가 됐었지만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식 변경 모델, 엔진 변경 없이 이제 출시가 됐던 거죠. 하지만 이번 부분 변경 모델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들어오게 됐고요. 사실 뭐 간단하게 뭐 기능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SCR 분사 방식을 두 군데에서 분사를 해서 더 많은 양의 요소수를 분사를 통해서 지소산화물을 대폭 줄였다라는 것이 좀 간단한
뭐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좀 대두가 되면서 내연기관이 퇴출된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내연기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오랫동안 남아 있을 거라고 저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기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연기관의 필요성이 아직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연기관 또 지소 산화물을 크게 줄인 이러한 내연기관들도 꾸준히 좀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제 유압식 게이트도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스포티지를 시승하면서 유압식 게이트가 없어서 조금 불만을 표하기도 했었는데, 경량모델도 이러한 장치들을 좀 하고 있는데 국산 차량들도 좀 같은 세그먼트의 차량이라면 이런 것도 좀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 좀 아무래도 차음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닛 아래쪽에 아주 두툼하게 차음이 잘 되어 있는 이 엔진룸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일렬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그룹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IB3가 좀 적용이 됐죠. 그러면서 이번에 부분 변경 모델을 통해서 조금은 더 기존 모델보다 디지털화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일단은 앞쪽에 도어 트림 하단에 굉장히 좀 큰 크기의 이런 수납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 등받이뿐만 아니라 허리 부분을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조정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3가지의 메모리 시트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한번 앉아 볼까요? 디젤 모델이긴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동을 켤 때 뭐 진동이라든지 소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억제가 되어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 엔진뿐만 아니라 차음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요. 디젤이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을까. 아이들링 시에도 지금 밖에서 제가 지금 창문을 모두 다 열어놓은 상태인데도 그렇게 디젤 엔진의 부담스러운 이 진동이라든지 소음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폭스바겐의 로고가 적용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보고 계시고요.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기능들, 오른쪽엔 메뉴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크기가 한 10.25인치 정도 크기가 되는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이제 뷰 버튼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엔 속도계, 왼쪽엔 RPM 게이지, 그 다음에 가운데는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화면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의 구성도 이제 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깔끔한 형태로 좀 정리가 되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정보들이 이 좌우에 표시되는 이러한 좀 정리된 화면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 이 화면 구성으로 변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도 메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운데만 지도 메뉴가 나오게도 할 수 있고, 이 뷰 버튼을 통해서 이 전체 화면으로 지도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목적지 정보 같은 것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스포티지에서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폭스바겐의 MIB3라고 불리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을 가까이 대면은 상당히 좀 메뉴 같은 것들이 뜨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좀 손이 가까이 간 것을 인식을 해서 이제 주요 메뉴들을 이제 띄우기도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손을 움직여서 각각의 화면을 전환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사실 요 기능들이 그렇게 많이 중요할까 싶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실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도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빨리빨리하고요. 좋거든요. 자, 그리고 주요 메뉴 같은 경우에 차량의 상태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디지털 콕핏 같은 경우에도 좌우 속도계와 기어 단수가 나오는 부분, 아니면 조금 더 클래식 모드로 바꿔서 여러 가지 정보들의 주행 정보를 서로 이렇게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 정보 같은 것들도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설정 메뉴들도 이곳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도 또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다양한 색상의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색상들 같은 경우에는 도어 트림 쪽에 좀 색상이 바뀌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조수석 앞쪽, 운전석 앞쪽에 색상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색상이 바뀌는 이러한 모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뉴 버튼을 눌러보면요, 앱 커넥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모두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상당히 반가운 부분은 이제 모두 다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무선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지금 요즘에도 있죠. 하지만 지금 MRV3 같은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내에 어수선한 이 선 충전 케이블 없이도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MRV3의 이 내비게이션보다는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해서 카카오 내비를 쓰는 게 좀 보기도 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도 공조장치 버튼들이 있는데요, 지금 터치 방식입니다. 지금 슬라이딩을 해서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바람의 세기도 슬라이딩을 통해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 C타입의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어서요,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충전할 때 용이할 것 같습니다. C거잭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립감이 상당히 좋고요. 이 아래쪽은 이제 가죽 소재가 덧대어진 이런 기어 노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7단 DSG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모드,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 4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주행 모드에서는 이 조향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라든지 엔진의 리스폰스, 그 다음에 ACC의 반응들, 뭐 라이트 어시스트 이런 것들이 좀 노멀, 스포츠, 그 다음에 에코 모드로 모두 다 조절이 되고요. 노멀 모드에서는 모두 다 세팅이 일반적인 세팅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이제 구동 장치와 ACC 부분, 그 다음에 원격 에어컨 제어 같은 경우가 이제 에코 모드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는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작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비교적 쓰임새가 좋은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몸을 그래도 비교적 잘 잡아주는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은 조금 부드러운 편이에요. 허리를 지지해주는 부분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헤드레스트의 크기도 뭐 적당한 수준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제 2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열 공간도 뭐 무릎 공간이라든지 머리 공간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가장 눕혀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끝에 보시면 가장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거의 뭐 90도로 세워져 있죠. 이렇게 90도로 세우는 경우에는 사실 앉는 건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뒤쪽에 이제 짐을 실을 때 조금 더 넉넉한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클라이닝 기능 같은 경우에도 뒤쪽으로 눕혔을 때 굉장히 좀 편안한 이 자세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이게 슬라이딩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레버를 당겨서 슬라이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게 가장 뒤쪽에 있을 때, 그리고 가장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까지 당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앞뒤 움직이는 이 거리가 상당히 좀 길죠.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좀 활용하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컵홀더, 단촐한 형태의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요. 또 뒤쪽에도 송풍구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시트의 히팅 기능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시거잭만 마련되어 있고요. 특별히 USB 포트가 이쪽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시거잭을 좀 활용하셔서 전자기기를 충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릎 공간도 주먹이 한 2개 반 정도가 들어가는 이 공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포티지, 최근에 시승했던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도 한 주먹이 3개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조금 뭐 이 티구안이 조금은 더 좁은 것 같긴 하지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뭐 주먹 한 반 개 정도의 크게 차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주먹이 하나가 정도 들어갈 정도로 여유 있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티구안의 실내 공간은 정말 좀 기본에 충실하다는 생각이 좀 갖게 하는 이 실내 공간 디자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맛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싼이라든지 스포티지 이러한 차량들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단정한 형태의 이런 실내 공간, 깔끔한 이 실내 공간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발을 차서 이렇게 열 수 있는 자동 게이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최근 출시된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키를 이렇게 소지하고 뒤쪽 트렁크 근처에 한 3초 정도 머무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발을 찰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기본적인 적재 공간은 615리터입니다. 굉장히 좀 여유로운 이 공간이 티구안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이런 레버들도 다 각각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적재 공간 하단으로는 적재 공간 이 바닥부를 살짝 걸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싹 걸쳐 놓고 이 아래쪽에 뭐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쪽에 뭐 작은 소지품 정도만 놓을 수 있고 대부분은 이렇게 지금 스페어 타이어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타이어 수리킷 정도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 티구안은 세계 글로벌 시장 곳곳에 좀 판매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를 따로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단의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으로 살짝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은 더 한 요 정도? 높이가 한 요 정도 정도 되네요. 한 요 정도 정도의 추가적인 이 적재 공간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열시트를 모두 적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평탄화도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아주 널찍한 공간이 나옵니다. 이 용량 같은 경우는 1655리터고요. 차량의 차급을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넉넉한 이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적재 공간과 2열 사이에 이런 틈도 보이지 않게 아주 잘 마무리가 돼 있어서요. 뭐 짐을 실는 용도로나 아니면 뭐 차박하는 용도로도 괜찮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폭스바겐 티구안 1.5 TDI 모델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가속하는 느낌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때의 가속감 한번 어떨지 확인을 해보죠. 사실 지금 이제 100km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는 1.5 TDI 엔진입니다. 150마력의 이제 출력을 발휘하는 엔진이고요. 이 같은 엔진으로 이제 190마력을 발휘하는 엔진도 있습니다. 그 엔진 같은 경우는 아테온에 탑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의 사양은 프레스티지 사양입니다. 이제 2륜구동 모델, 전륜구동 모델이고요. 또 포모션이라고 부르는 이제 4륜구동 모델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출시된 사양은 모두 이제 4가지 사양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2개의 전륜구동, 그 다음에 2개의 포모션, 이렇게 4가지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승차는 이제 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이제 가속을 한번 스포츠 모드로 급가속을 해봤는데 그때 좀 슬립이 일어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은 포모션 모델을 좀 선택을 한다면 충분히 좀 억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초반에 가속 같은 경우에는 뭐 150마력 출력에 그렇게 뭐 출력이 높지 않은 엔진이기도 하겠지만 초반에 가속력은 뭐 그렇게 경쾌한 느낌은 좀 들지 않습니다. 그냥 묵직하게 밀어주는 이러한 가속감을 느끼긴 하는데 하지만 속도를 높이면서 이제 중속 영역까지 좀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출력을 아마 맛볼 수 있는 이러한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4500rpm까지 회전에 올라갈 때까지 꾸준히 이제 그 힘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변속이 되면서 아주 빠르게 좀 변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초반 가속 같은 경우, 초반에 이제 멈춘 상태에서 가속할 때는 이 변속기의 특징이 있죠. 뭐 DSG 변속기, 뭐 흔히들 이제 DCT, 듀얼 클러치라고 부르는 이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초반에 약간 좀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이제 지나치게 되면은 이 어느 속도가 붙었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변속을 이어가게 되고 이 토크감도 굉장히 좀 잘 느껴지는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실용 영역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엔진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일상 주행에서는 뭐 그렇게 답답하게 느낄 만한 부분은 전혀 없이, 그리고 또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우려할 수 있는 뭐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것도 비교적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사실 뭐 이게 굳이 뭐 가솔린 엔진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엔진 회전 질감이라든지 소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앞쪽 A필러 쪽에서 들려오는 풍절음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줄 만큼 그렇게 크게 들리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소음이나 진동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젤 엔진은 정말 연비 효율성이 굉장히 좀 뛰어난 엔진일 것 같아요. 지금 한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한 리터당 20km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속 80km 정도로 한 정속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뭐 리터당 30km 주행할 수 있는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속 정속 주행 80km 속도로 정속 주행하는 경우에는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뛰어난 연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초산업 배출을 이 정도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연비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뛰어난 이 디젤 엔진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이 폭스바겐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면서 이제 연비와 성능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차량을 한번 느끼긴 했는데요. 사실 가격이 비싸죠.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를 장착하는 것 자체가 스포티지를 예로 들면은 이제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거의 한 700만 원 가까이 차량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4천만 원 거의 초반의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티구안 프레스티지 사양 같은 경우에도 4,300만 원대의 가격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가격만으로 따진다면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과 거의 동일한 가격이 나오는 건데요. 연비는 비슷합니다. 연비는 비슷하고 출력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스포티지 풀옵션을 살 거냐 아니면 티구안을 살 거냐라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같은 세그먼트 국산 차량들 풀옵션으로 사게 되는 경우에 좀 비슷한 가격까지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물론 한 몇백만 원 정도 좀 저렴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럴 거면 차라리 수입차로 가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가격대까지 올라가게 되죠. 국산 차량들의 장점은 이제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실내 고급감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우수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폭스바겐 티구안도 장점을 가지고 있죠. 좀 많은 리뷰를 통해서 했던 말이기도 한데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점입니다. 일단 주행성에 있어서 사실 스포티지와는 확실히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와인딩 로드에서의 좀 움직임이라든지 고속 주행 시의 승차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 티구안이 앞서는 부분이 있거든요. 출력은 다소 낮긴 하지만 오히려 그 부분을 좀 상회할 정도로 주행에서의 경쾌한 느낌 그리고 안정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강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코너링에서의 안정감도 굉장히 좀 뛰어나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국산 차량들보다는 다소 좀 앞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실내에 앉아서 물론 과거에 뭐 티구안보다는 많이 좀 좋아지고 편의 장비도 개선된 이런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점들은 사실 국산차가 확실히 좀 메리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주행 보조 시스템도 되게 좀 개선이 됐죠.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이쪽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앞차의 차간 거리라든지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과거에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됐던 많은 좀 아쉬웠던 점들을 이제 개선한 이 티구안 부분변경 모델을 좀 시승을 해 봤는데요. 국내에서 정말 큰 인기를 누렸던 차량입니다. 거기 이제 부분변경 모델을 통해서 상품성을 대거 개선을 했고 또 폭스바겐 코리아의 3A 정책이죠. 3A 정책이죠. 뭐 정리를 해보자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또 저렴한 유지비를 통해서 차량을 구매하고 또 유지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지원을 하는 폭스바겐 코리아의 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덕분에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넉넉한 무상 보증 기간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수입차를 구매하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잘 팔리긴 하겠죠. 뭐 이번에도 국내에서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거두지 않을까 좀 시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로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